네, 목요일장 마감까지 이제 30분 남짓 남았습니다. 자, 오늘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해볼 텐데 시장의 이 강세가 대단합니다. 지금 인사하는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확대해 가면서 오늘의 고가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5,678, 코스닥은 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재료가 하나 묻으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증시 매수 대기 자금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 뭐 정책적으로나 이제 증시의 기존의 상승 동력이었었던 반도체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견고한 상황에서 이벤트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매수 자금이 쏠리는 그런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보면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랑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돼가지고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도 그렇고 아이테오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계속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 단발성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팔지 않고 오히려 그 비중을 계속 확대하는 전략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오늘도 뭐 증권주들도 또 강세가 나왔잖아요. 네. 코스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증권사들에 대한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뭐 빨리 팔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증시에서 상승이 좀 나왔죠. 헤지펀드사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을.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헤지펀드인데, 그 아팔루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 테퍼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마이크론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당연히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1등, 2등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수급이 더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3등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제가 오늘 체크했을 때 우리 명절이었잖아요. 네. 명절이 좀 길었는데 FOMC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약간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조가 약간 금리 동결적으로 좀 많이 무게가 쏠렸고, 또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2명 정도가 긍정을 표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증시에서 좀 조정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려감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에서도 약간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러나 그 또한 좀 기회로 잡아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국이랑 좀 이란이랑 좀 긴장감이 좀 있죠. 아직도 뭐 제니슨 부통령이 이란이 협상에서 미국의 그 레드라인을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뭐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어떤 작전도 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유가도 좀 오르고 금이랑 은이랑 좀 같이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좀 더 고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국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관의 수급, 패시브 자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특히나 오늘 장에서 뚜렷하게 흘러가고 있음이 살펴지고요. 다만 변수는 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살펴봐야 된다로 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가 굉장히 많은데 단연 주인공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죠. 19만 원 돌파가 됐고 현재도 한 19만 원 목전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상단 어디까지 열려 있다 보세요? 일단은 신고가 패턴이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상황에서는 잡기가 어렵죠. 사실 20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냐 뭐 SK하이닉스냐 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굳이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파운드리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뭐 HBM 팔고 있지만 파운드리는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까지 지금 가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그 턴키
가 지금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오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비교해 보더라도 하이닉스는 지금 전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거든요. 오히려 갭이 뜨고 약간 지금 눌려서 오히려 1.8% 정도 상승이 나온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늘 갭이 뜨고도 지금 4.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확실히 시장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좀 더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내가 지금 굳이 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이런 거 다 뭐 제쳐 두시고 삼성전자 하나만 공략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비중을 많이 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들은 변동성이 강한 대신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못 넣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현금에다 플러스 알파로 신용까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아직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관련해서 살펴주셨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파운드리 관련해서 최근에 호재가 나오고 있죠. 수주 130%까지 늘리겠다. 지난 컴콜에서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전히 매수 가능 구간으로 살펴주셨네요. 자, 우리 AS 해볼게요. 네네. 삼성 SDI 지난주 화요일에 받아봤는데요. 삼성 SDI 필두로 오늘 2차 전지단 다 좋습니다. 뭐 에코프로는 두 자릿수의 급등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삼성 SDI는 6%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 전략은 어떻게 챙길까요? 일단은 바이앤 홀드죠. 지금도 뭐 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 중소형주 종목도 너무 좋지만 지금의 어떤 수급의 그 패턴과 성격을 분석해 봤을 때 대형주가 오히려 더 수급이 많이 쏠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바닥에서 뭐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코스닥이 더 올라간다라는 전제 하에는 2차 전지가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는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섹터 내에서 더 매력이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지금 삼성 SDI가 가장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로봇에 그 들어간 투입되는 배터리, 그러니까 아틀라스에 대해서 배터리 공급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EV 배터리 쪽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또 ESS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고, 여기다 플러스 로봇에 대한 밸류까지 더해진다면 이건 42만 5천 원의 전고점을 돌파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이제 시장의 조정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더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지금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약간 종가 부근에서 40만 원을 마감하는지 지켜보고 내일 만약에 시가가 좀 높게 떠서 40만 5천 원, 뭐 41만 원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어떤 수급이 붙으면 그때는 좀 따라잡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렇죠. 40만 원 안착이 되는지 오늘 종가에 확인을 해보고 41만 원 선으로 진입했을 때는 오히려 좀 따라 붙어도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AS 두 번째 현대차도 가볼 텐데요. 현대차는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좀 답답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3%가량의 상승인데 최근에 50만 원 돌파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의 돌파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세요? 지금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이제 미래에 좀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을 지금 대량으로 양산하는 기업은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물론 로봇팔, 액추에이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감속기라든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많지만 실제로 실생활에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그런 로봇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3만 대까지 이렇게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퍼포먼스가 있다 한번 나왔던 이유가 바로 로봇 밸류를 받아서였고, 또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완성차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다른 수출 기업들도 다 민감하지만 특히나 이 완성차들은 성장폭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거의 비슷하게 판매를 합니다.
현대차가 지난번 컨콜에서도 올해 그 매출 성장률 목표를 0.5%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완만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완성차 판매량이 견고한 상황에서 그러면 실적이 이익이 많이 높아지려면 환차익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완성차를 이제 판매하는 부분에서 환차익이 지금 환율이 1,200원대부터 1,48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또 1,400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고환율이 지금 1,400원에 1,400원인 시대가 뉴 노멀인 시대에서 현대차의 그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이 10원당 지금 1,430원 정도인가요? 그 1,450원이요. 50원이요? 10원당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10원이 왔다 갔다 하면 10원이 오르면 영업이익은 똑같은 자동차를 Q를 팔아도 2천억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의 고환율은 현대차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제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현장에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이제 유지비가 한 1,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인건비를 1인당 근로자들한테 주는 돈이 한 1억 정도를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떤 실적인 영업이익이 굉장히 마진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적인 전략이 궁금하거든요. 오늘 51만 원 선이 돌파가 됐는데 신규 접근 앞서 삼성 SDI처럼 51만 원 돌파가 됐다 보니 지금 자리에서 따라붙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자리에서 따라 붙어도 괜찮아요? 좋죠. 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뭐 비중을 너무 이제 확 싣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분할로 나눠서 진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정배열 구간입니다. 지금 21선을 완벽하게 좀 탄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그 순매수를 보더라도 매도에서 순매수를 좀 전환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또 이제 외국인의 추가적인 어떤 수급의 연속성 그 연속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매물을 외국인 기관이 좀 소화를 해줘야 되는 네.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듯합니다. 연일 팔자 행보를 보였었던 외국인들이 오늘 장에서는 현대차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요. 우리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주를 받아볼 시간인데 이렇게 시장 잘 갈 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나 이것 또한 고민이거든요. 네네. 대표님의 픽은 어딜까요? 저는 이제 딜사이트에 출연해서 거의 대형주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묵직한 자금, 그러니까 스마트머니 그리고 빅머니가 들어오는 곳은 중소형주 단보다 대형주가 크거든요.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그걸 좀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전주 챙겨오셨네요. 그렇죠. 원전주 중에서도 대장이죠. 네. 사실상 대장인데 지금 AI 슈퍼사이클 국면이잖아요. 반도체를 시작해서 지금 원전 그리고 SMR 그리고 발전소에 대한 건설에 들어갈 때 이제 가스터빈까지 부품을 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리는데 SMR은 한 4년 정도 그리고 가스터빈 쪽 이 화력 복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우후죽순 짓고 있는데 반도체도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전기는 더 타이트합니다. 그러면 전력을 지금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죠. 태양광의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태양광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원전 이거 워낙에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만 가장 효율적인 거를 꼽아봐라라고 하면은 원전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여서 물론 건설 주기는 길죠. 그러나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원전주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미 투자 지금 협상 대미 투자를 좀 하라고 하잖아요. 그 한미 원자력 협상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원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집중도나 그리고 그 자금 정책 자금이나 이런 측면을 다 따지고 봐도 원전에 대한 수급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은 또 검수주기가 짧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가프터빈도 이제 기존에 미국에서 워낙에 그 점유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생산을 못 합니다, 사실. 지금 생산할 수 있죠. 근데 그 생산하는 그 시기가 공장을 가동해서 지금 주문이 오더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고객사가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진짜 강점은 고객사 주문을 해요. 가스터빈 좀 우리 좀 팔아달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지금 바로 스타트해가지고 고객사한테 보내는 데까지 1년이 안 걸립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럼 누구를 지금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 업체랑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가스터빈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가 또 미국에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유지 보수까지도 완벽하게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도 보면은 오늘은 조금 팔고 있는데, 어떤 최근에 그 한 달 동안의 순매수를 보게 되면 샀다 팔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순매수량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의 그 단발적인 매도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굉장히 답답했던 게 10만 원 돌파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돌파에 성공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자리에서의 목표 주가도 궁금하거든요. 어디로 네네. 보세요? 목표 주가는 이제 그 약간 러프하게 12만 원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7만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받아봤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그렇다 보니 이 데이터 센터향 전력 쇼티지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해법으로 원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 안에서 대장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2만 원, 그리고 손절은 7만 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 특징 섹터들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그야말로 불기둥을 뽑아내고 있는 증권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권주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어서 사실 설 연휴 이전에도 쭉쭉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 같이 손잡고 52주 신고가여서 어디까지 갈까도 궁금하네요. 어디까지 가냐?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증권주. 네.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40~50%는 더 가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미래에셋증권처럼 이미 바닥에서 거의 10배 갔잖아요. 네, 10배에서 그렇죠, 10배가죠. 물론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그 증권사 이익에 대한 그 추정치, 모멘텀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상승이 나왔고, 지금 SK증권을 필두로 해서 뭐 상상인증권, 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없었거든요. 증권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연말에 그냥 배당이나 좀 챙겨볼까 하면서 이제 자산가분들, 특히 뭐 자본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시는 분들, 변동성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답변 드렸던 게 증권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증권주가 성장주랑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측면도 있고,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발표가 나왔을 때도 영업이익 2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다 보더라도 우리가 증권주의 레벨은 여기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레벨업을 한 번 더 해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약간 다른 모멘텀이 붙었죠. 그렇죠. 스페이스X. 예, 다른 모멘텀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스페이스X의 재료 소멸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세론이 미래에셋증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6월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6월에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어떤 그 IPO 네.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 상장하는 그 날에 재료 소멸이 나오기보다는 보통 한두 달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월, 보통 이제 고점은 4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증권주는 따라잡기보다는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안 올랐었던 증권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네. 미래에셋증권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도 그렇고, 뭐 키움증권도 좋고, 혹은 키움증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다우기술, 뭐 다우데이터 이런 종목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우기술도 지금 최근에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요거를 지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수급이 받쳐준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증권주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원래 저평가 꼬리표가 항상 달려 있었던 그렇죠. 섹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재평가 좀 받고 있지만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증권주 하면은 약간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증권주의 신호탄을 알렸던 거는 어떻게 본다면 그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이 묻었었고,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선발대로 날아가 줬기 때문에 사실 지금 후발주들을 이렇게 올라오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오히려 그냥 성장 섹터의 다른 섹터들, 네. 2차 전지도 많고, 지금 알테오젠도 보니까 오늘 7%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을 무리하게 좀 따라잡기보다는 안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 말씀 주셨는데 뭐 연일 뜨겁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일단 6월에 스페이스X 상장 디데이가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론으로 좀 4월, 5월에 좀 미리미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보시면서 증권주들은 투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분 넘어갑니다. 동시호가 진입했고요.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특징주 진짜 많네요. 그중에서 알테오젠 언급해 주셨잖아요. 알테오젠 오늘 굉장히 뜨거워요. 7%의 강세로 40만 원 선 안착을 보였는데 알테오젠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자리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좋죠. 사실 너무 좋다. 알테오젠은 너무 좋습니다. 그럼 너무 좋다라는 게 매수하기 너무 좋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매수하기도 너무 좋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지금 56만 9천 원이잖아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사실 좀 이 회사가 어떻게 본다면 이 시장에다가 가져다주는 어떤 충격을 약간은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서 좀 미리 좀 코멘트를 해줬으면 좋았을 법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약해가지고 시장에 조금 배신감을 느껴서 좀 하락이 좀 나왔던 측면이 강하지만, 알테오젠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워낙 이제 국민 주식이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 그 플랫폼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사는 할로자임 정도가 있고, 그 피하 주사를 바꿔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정맥 주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암 치료제들은 대부분 굉장히 그 물처럼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고 굉장히 기름지고 꾸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피부에 딱 났을 때는 투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단 5분 만에, 그러니까 이 꾸덕하다 보니까 맞으면 1시간에서 한 몇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이제 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치료받을 때도 굉장히 고역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단 5분만으로 줄여주는 기술을 만든 게 바로 알테오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지금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 치료제 기업들은 알테오젠한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거도 조금 5분으로 줄여줘. 3분으로 줄여줘. 그게 바로 이제 그 머크사의 키트로다라고 하는 항암 치료제를 이 알테오젠이랑 독점 계약을 맺어서 SC 전환, 그러니까 피하 주사로 전환해 주는 거를 이제 SC 전환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C 전환을 해주고 그 로열티를 이제 받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마일스톤은 이제 다 받았죠. 임상도 다 되고 FDA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마일스톤은 이미 수량이 다 되고 완료가 된 거고, 이제 판매량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시장에서는 5%다. 이건 키트로다 매출에서 키트로다 매출이 40조예요. 그럼 5% 잡으면 2조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앉아서 그냥 그 2조씩 받는 건데 머크사의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죠. 그게 5%가 아니라 2.5%인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동안 5%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알테오젠 너네 한 번쯤은 2.5 좀 이렇게 톤 다운을 해줄 수 있지 않았냐.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로열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좀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거를 5%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는 와중에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머크사가 이제 홈페이지에 딱 그 보고서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2.5%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한가 비슷하게 나왔던 게 그게 1월 21일 경이죠. 그때 이제 하한가가 나왔더니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플랫폼 기술 기업들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뭐 삼천당제가 뭐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 ABL 바이오도 그 마일스톤 받기로 한 것도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마일스톤 수령이 또 지연이 되고. 근데 알테오젠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냥 SC 전환해 주는 만큼 계속 로열티를 수취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머크사뿐만이 아니에요. 머크사가 가지고 있는 키트로다 제품뿐만이 아니라 추가 제품에 대한 그 라이센스 일정도 남아 있고, 뭐 일본의 블록버스터 기업인 다이치 산쿄나 또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여기랑도 지금 독점 계약이 지금 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통과가 되고 나머지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 이 로열티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면 이건 56만 9천 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7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열티를 뭐 5%에서 2.5% 이건 좀 아쉽지만 네. 그래도 추가 제품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도 남아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분할로 좀 장기 투자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마음속의 목표가는 7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알테오젠 너무 좋다라고 표현을 서두에 해주셨는데 기술 수출 관련해서 사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숫자가 최근에 1월에 나왔을 때 이때 20%가량의 급락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역시나 기술력 있다라고 평가를 주시면서 우리 목표가 70만 원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두 번째로는 한화솔루션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태양광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날아갑니다. 한화솔루션도 어느새 신고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하나솔루션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많이 됐었고 참여자들이 그걸 다 아는 상황에서 조금 시장이 좀 선반영이 된 측면도 있지만 1분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와서 그런 어떤 실적의 턴어라운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 태양광 측면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여기 공급되는 어떤 그 원자재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그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러니까 실적에 그 늪에 좀 빠졌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머스크의 그런 어떤 발언이 주가에 올리기에 좀 도움이 됐었던 거는 어차피 미국은 태양광 그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국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 한국산을 쓰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그 모듈부터 시작해가지고 패널까지 공급하는 업체로서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거는 다음 있어질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는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면 역시 태양광은 안 되는 거였어. 태양광은 그냥 중국한테 밀리는 거였어.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들이 이제 반도체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 이제 디스플레이처럼 장벽이 낮은 기업들은 중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그래서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이 나왔었던 만큼 우리 태양광 업체들은 어떤 그런 난관에 지금 봉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태양광 종목들은 조심스럽지만 차익 실현 혹은 분할 매도로 분할로 좀 익절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최근에 주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한화솔루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일단은 챙겨서 나와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짧게 들어볼게요. 동시호가 특징주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조용하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기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일단 삼성전기도 보니까 MLCC 공급 단가가 이제 가격이 높아지고 또 실적 그거 관련해서 실적이 좀 높아지는 어떤 그런 종목으로 지금 다시 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무리하게 지금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LCC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이것도 이제 전방 산업이 좀 호조가 좀 많이 나와주면 좀 반등이 나오는 건데 사실 안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네. 그러니까 이벤트랑 이슈랑 실적이 약간 오픈이 되면 수급이 그쪽으로 싹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벤트가 하나 나와서 삼성전기가 15%대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일 만약에 세론이 충분히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눌려있는 종목으로다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일단은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답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추려서 이 동시호가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자, 오리드홀딩스 우리 권영우 대표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데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